여러분,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에 관한 뉴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란의 절대 권력자 하메네이가 제거됐다는 소식,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미사일 궤적들을 보며 이제 중동의 독재는 끝났다고 믿으셨을 겁니다. 악당은 사라졌고 정의는 승리했으니 이제 곧 기름값도 내려가고 평화가 올 거라는 기대 말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조금 불편한 탐험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TV 화면으로 보는 그 화려한 폭격 장면 뒤에는 사실 언론이 차마 다루지 못한 거대한 전략적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한 명을 없앤다고 해서 그 견고한 시스템이 무너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잔혹한 체제가 탄생하는 신호탄이 될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 작전이 이란을 굴복시킬 유일한 해법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의 냉정한 데이터와 실제 이란 내부의 종교적 역학을 파헤쳐보니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전쟁 뉴스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넣을 휘발유 가격, 그리고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지정학적 폭풍의 시작입니다. 지도자가 사라진 이란에서 지금 어떤 위험한 도박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이면의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스텔스기가 밤하늘을 가르고 이란의 자랑이던 방공망은 종이 호랑이처럼 뚫렸습니다. 지휘소는 가루가 됐고 미사일 기지는 불바다가 됐죠. 군사적으로 보면 100대 0의 완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전쟁의 역사가 수천 년간 외쳐온 잔혹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공습은 건물을 부술 수는 있지만 적의 항복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과거 영국 본토 항공전 때도 코소보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싼 폭탄을 쏟아부어도 결국 군하시는 보병이 그 땅을 밟고 깃발을 꽂아야 전쟁은 끝이 납니다. 여기서 아주 직관적인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영토는 약 165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대한민국 남한의 무려 16배가 넘는 거대한 땅이죠. 게다가 국토의 대부분이 험준한 자그로스 산맥 같은 산악지형이라 전차와 보병이 진격하기엔 최악의 조건입니다. 이 거대한 괴물을 지상군으로 점령하려면 얼마나 많은 병력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폭격 몇 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땅을 차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에 미국은 이란보다 체급이 훨씬 작은 이라크를 상대하면서 무려 50만 명의 지상군을 보냈습니다. 50만 명이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 현역 군인 숫자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군은 어떤가요? 중동에 병력을 추가한다고는 하지만 그 숫자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란이라는 거인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미군이 이라크 하나를 통제하는 데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이란은 그 몇 배의 지옥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로이터와 입소스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상황은 더 절망적입니다. 미국인의 무려 43%가 이번 전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56%는 대통령이 군사력을 너무 쉽게 쓴다고 비판하죠. 국민 절반 가까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수십만 명의 젊은이를 다시 사지로 보낼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볼 때 이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더 이상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자신들의 세금과 아이들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결국 지금의 공습은 적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승리가 아니라 벌집을 쑤셔넣고 뒤처리를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가깝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조차 이란 체제가 당장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죽었지만 관료제와 군대, 그리고 정보기관이라는 시스템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미국은 들어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깊은 늪에 빠진 셈입니다. 우리는 하메네이를 학살을 일삼은 독재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란의 지지층에게 그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여기서 벨라의 테파키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종교계의 절대적인 회장님이자 신의 대리인입니다. 가톨릭의 교황님과 국가의 대통령 권한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권위를 가진 존재가 바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이슬람 시아파의 영적 지주입니다. 이런 인물을 외부의 폭격으로 살해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가장 신성한 존재가 모욕당했다는 종교적 분노이자 죽음을 승리로 믿는 순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총을 든 사람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죽는 것을 축복이라 믿고 덤벼드는 사람입니다. 시아파 전통에서 순교는 패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란을 상대할 때 가장 계산하기 힘든 변수입니다. 실제로 전쟁의 비극은 흩어져 있던 마음들을 증오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평소에 정권을 비판하고 히잡 시위를 벌이며 민주화를 외치던 청년들조차 내 나라가 외세의 공격을 받고 이웃이 죽어나가면 결국 총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의 침입 앞에서는 내부의 불만보다 생존과 애국심이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권위주의 정권들이 위기 때마다 외부의 적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전쟁으로 이미 2,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 그냥 통계로 보이시나요? 이것은 평화롭던 한 마을이 통째로 지도에서 사라진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은 슬픔은 곧 거대한 복수심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독재자가 사라지면 시민들이 꽃다발을 들고 거리로 나올 줄 알았지만 현실은 복수를 다짐하는 수많은 새로운 전사를 낳고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장례식에 모여들 수백만 명의 인파를 상상해보세요. 그들이 내뿜는 분노의 함성은 어떤 첨단 미사일보다 더 강력하게 이란 체제를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신념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없이 배웠습니다. 폭탄이 건물을 가루로 만들수록 그들의 신념은 더 단단한 요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안전해졌다고 믿는 이 순간, 사실은 더 통제불능의 괴물을 깨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머리 하나를 자르면 더 흉폭한 머리가 자라나는 히드라. 그 새로운 머리의 이름은 모조타바 하메네이입니다. 하메네이의 아들인 그는 단순히 권력을 물려받은 금수저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베일에 가려진 채 이란의 실질적인 무력기구인 혁명수비대를 손에 쥐고 있던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그는 아버지보다 더 젊고 더 조직적이며 더 잔인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어떤 조직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란의 건설, 물류, 통신, 심지어 석유 산업까지 장악한 일종의 총을 든 거대 재벌 그룹과 같습니다. 국가 경제의 30% 이상을 좌우하는 이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잃은 모조타바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에게 평화나 협상은 자신들의 이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적일 뿐입니다. 새로운 지도부는 정통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더 잔인하고 더 자극적인 보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연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부의 강경한 군부 세력에게 약해 보일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권력을 잡은 지 얼마 안 된 지도자일수록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권의 약화를 노렸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대화가 안 되는 군부 엘리트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몰아준 꼴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도자 한 명을 죽여서 그 복잡한 시스템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고 보시나요?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시스템은 더 단단해졌고 이제는 대화 채널조차 완전히 끊긴 전시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가족과 스승을 잃은 그들에게 협상은 곧 배신입니다. 오직 순교와 보복만이 그들의 유일한 정의가 된 것이죠. 이런 구조에서는 외교라는 단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노렸던 참수작전은 정권의 붕괴가 아니라 오히려 더 뾰족하고 거친 강경체제의 탄생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적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생존 문제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란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꺼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 세계 석유의 목구멍, 호르무즈 해협을 조이는 것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이 좁은 길목을 통과합니다.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의 대부분도 이곳을 거칩니다. 이 해협의 가장 좁은 폭은 약 33km에 불과합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정도의 아주 짧은 거리죠. 이란은 이곳에 기뢰를 몇 개 뿌리거나 무인보트로 유조선을 건드리기만 해도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해협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막지 않아도 됩니다. 저기는 위험해서 못 가겠다는 심리적 공포만 심어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해협 주변에서 민간 선박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들의 보험료는 하루가 다르게 하늘을 찌르고 선주들은 우회 항로를 찾느라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 비용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바로 여러분의 내일 아침 주유소 가격표, 그리고 마트의 물가로 직결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식탁 위의 배추 한 포기 가격까지 다 오릅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몇 원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집 보일러비와 내 차 주유비가 당장 다음 달에 30% 이상 뛸 수 있는 위기입니다. 이것은 중동의 뉴스가 아니라 우리 집 가계부의 뉴스입니다. 세계 경제는 거대한 사슬로 얽혀 있고 호르무즈 해협은 그 사슬의 가장 취약한 고리입니다. 그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유가급등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맞게 됩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크루드족 카드는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듭니다. 소수민족을 이용해 내부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건데 이건 옆집 싸움 말리겠다고 앞집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크루드족의 독립 움직임은 즉각 나토 동맹국인 튀르키예를 자극해 동맹 관계를 박살낼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옆집이 독립하겠다고 우리 집 마당까지 넘보는 상황을 절대 두고 볼 리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거대한 전략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자니 기름값이 올라 선거가 걱정이고, 여기서 물러서자니 세계 최강대국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카르그 섬의 군사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란의 돈줄을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지만 이는 곧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핵폭탄을 던진 것과 같습니다. 이란의 심장과 같은 이곳이 공격받으면 이란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최후 보복을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통행을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록 일부 나라의 배는 통과시켜주겠다고 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세밀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위험이 존재하는 한 모든 선박은 그곳을 피하게 됩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는 이것이 단순한 외신 뉴스가 아닙니다. 유가가 오르면 환율이 미친 듯이 뛰고, 환율이 뛰면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물건값이 도미노처럼 오릅니다. 중동의 전쟁 화면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집 주방과 거실까지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우리가 타는 버스 요금에 이 전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연일 휴전을 외치지만 이미 양측은 멈추면 죽는 치킨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단호한 승리 선언을 원하고, 이란의 새 지도부는 보복을 통한 정통성 확보를 원합니다. 이 평행선 사이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삶은 갈갈이 찢겨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먼저 멈추려 하지 않는 이 위험한 질주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누가 이기느냐보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고통받느냐가 본질이 됩니다. 여러 나라가 중재에 나섰지만 강대국들의 전략적 계산기 소리에 평화의 목소리는 묻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화려한 군사작전이 불러온 가장 참혹한 평화의 공백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술은 진보했지만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여전히 수천 년 전의 파괴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지도자 한 명을 제거하면 악이 끝나고 평화가 올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은 아직도 그 믿음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성과 뒤에 감춰진 50만 명 지상군 투입의 불가능성, 순교로 단단해진 종교적 성벽, 그리고 우리 지갑을 위협하는 경제적 부메랑을 살펴봤습니다. 화려한 폭격 영상이 주는 카타르시스는 짧지만 그 뒤에 남겨진 청구서는 너무나 깁니다. 참수작전은 군사적으로는 완벽한 기술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더 거대한 괴물을 키웠고,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 시민들을 인질로 잡은 위험한 도박이 됐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잔인한 복수의 서막이 되는 이 비극적인 연쇄고리를 우리는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이 고전적인 비극에서 우리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승리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상대를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것이 승리일까요? 아니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생존을 인정하는 관리의 상태가 승리일까요? 우리가 믿어온 정의가 혹시 더 큰 재앙을 부르는 도구는 아니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때입니다. 완벽한 승리라는 환상이 오히려 더 큰 파멸을 불러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 폭풍의 끝에서 우리는 더 안전한 세상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거대한 전쟁의 전야를 맞이하게 될까요?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도 전쟁의 청구서는 이미 우리에게 배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평화로 가는 아주 좁은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